좋습니다. 저희 3시 30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해커톤 주제 설명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라만 대학에서 오신 유소유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장님께서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커톤 일정은 3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입니다. 해커톤에 참가하고자 하는 학생은 저희 NSSPC IO에서 등록해주세요. 그리고 5월 20일 이전까지 해커톤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 시스템에 제출하세요. 6월 20일, 21일에 우리 해커톤의 온라인 발표가 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일주일 정도를 사용해 마지막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진출하는 팀들을 올해 진출팀은 6팀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때는 배치할 거예요. 남한 대학의 선생님들을 도와주러 오실 것입니다. 6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지침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가 우리의 결승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우리 원장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제가 중국어로 할까요? 아니면 영어로 할까요? 둘 다 괜찮습니다. 지금 온라인을 보니 중국어 선생님이 더 많네요. 영어로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반응이 없습니다. 원장님, 선택하세요. 만약 모두가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중국어로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누군가 제가 영어로 하길 원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영어로 하길 원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잠시 공유할게요. 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제 수업을 볼 수 있나요? 네, 볼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간단한 설명회입니다. 올해 해커톤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올해는 이 주제를 공급망으로 정했습니다. 공급망이란 상품 공급처와 수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상품 공급처를 수요처에 연결할지 공급처에서 수요처로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그 중간에 물류 배치, 즉 물류에 관한 몇 가지 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올해 주제는 작년과 같고 이 에마어 용은 그저께는 주식에 투자했고 작년에는 농사를 지었으며 올해는 물류를 담당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의 주된 부분인데 물론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는 안 됩니다. 주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은 농사, 주로 채소, 채소류, 즉 채소의 공급망입니다. 채소에 대해선 세 곳을 선택했습니다. 금마론 고원, 그리고 베탱 베런타이, 셀랑고르에 있는 곳, 그리고 조오르입니다. 이 세 곳이 세 개의 클러스터이며 물론 말레이시아에는 이 세 채소 공급 클러스터만 있는 건 아니지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대략 이 클러스터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클러스터에는 대략 5에서 10개의 농장이 있습니다. 저희 주제는 아마 6개 정도 제공할 것이며 각 농장마다 대략 2에서 3종류의 채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채소들은 스케일로 표시하여 채소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챗박스를 좀 봐줄 수 있나요? 누군가가 영어로 말해 달라고 하면 영어로 설명할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국어로 할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가 몇 개 있어요. 먼저 공급망에 대해 말해 볼게요. 공급 측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급 측은 제공하는 야채를 농장입니다. 그럼 이 세 개의 캐스브이 파일을 봐야 해요. 주로 첫 번째는 농장에 관한 거예요. 농장을 보면 각 클러스터마다 8개의 농장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8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각 농장마다 그들만의 신분 번호가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쪽은 간단하게 파엄 001, 파엄 002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 등이 있지요. 그리고 비교적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레터투드와 란저투드는 바로 그것의 위도와 경도입니다. 우리가 GPS를 사용하면 위도와 경도로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대략 어디에 있는지. 그럼 이른바 하우스 스테이지는 그들의 수확일입니다. 물론 농장은 계속해서 수확이 가능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장의 고정 수확일. 예를 들면 1일부터 16일까지는 수확일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17일부터 24일까지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뮬레이션된 상황입니다. 현실은 반드시 이렇게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시뮬레이션된 이 주제를 우리 대회의 주제로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농장 외에도 농장마다 다른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 농작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 왼쪽을 보면 즉 1번 농장입니다. 사실 이것은 스커케브와 스커거를 생산합니다. 나중에 이것들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농장은 최대 3가지 작물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은 오칼, 케사이, SPI 3가지 농작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매일 생산량을 꽤 크게 잡았는데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각 생산물은 비싼 것도 있고 저렴한 것도 있으며 다양한 농산물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유니코스츠, RM으로 판매 가격이 대략 얼마인지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표는 모든 농산물, 즉 각 농장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세부 사항을 모두 나열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코드명을 사용했는데 SQCAP, SQLT입니다. 이걸 보면 배추, 상추, 토마토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잎사귀 유형일 수도 있고 과일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뿌리성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농산물은 무거울 수도 있고 무겁지 않을 수도 있으며 여기에도 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쉘프라이프 앰피어 아워즈는 실온에서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7번 상품은 실온에서 단지 8시간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8시간이 지나면 손실이 시작되고 일부는 상하게 됩니다. 손실률도 제공하고 있는데 시간당 대략 얼마나 손실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손실은 물류 전반을 계획할 때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손실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실온에서 일정 저장률을 갖고 있다면? 하지만 우리는 냉장이 있다면 당연히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어떤 채소들은 반드시 냉장이 필요합니다. 어떤 채소들은 냉장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G 컬럼은 어떤 채소들이 반드시 냉장이 필요한지 알려줍니다. 냉장. 반드시 냉장이 필요한 경우는 1로 표시합니다. 반드시 냉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0인데 0은 냉장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냉장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냉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1은 반드시 냉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며 전체 물류 체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냉장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다음은 손실률입니다. 그것이 지나간 후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것은 손실률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대략 전체 농산물과 농장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우리가 공급 측면에 대해 언급했는데 지금은 수요 측면 즉 우리의 고객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주로 두 개의 데이터 파일에 있습니다. 이 고객들은 말레이시아에 분포할 수 있으며 물론 우리는 많은 부분을 단순화했습니다. 여기 두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데 여러분은 반드시 봐야 합니다. 커스터머즈 캐스비와 디맨드 캐스비입니다. 커스터머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즉, 그 위치가 어디인지입니다. 물론 우리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A 컬럼에는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름이 따라옵니다. 슈퍼마켓일 수도 있고 도매업자일 수도 있습니다. 등등. 그리고 당연히 다른 주에 있고 다른 도시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종류가 무엇인지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위도와 경도입니다. 위도와 경도. 이것들도 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물류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배치할지 정할 때 이것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콜드 스토리지 리퀘스트는 즉 그들은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신이 그 요구를 반드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가 있거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구가 있느냐 없느냐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한 몇몇 채소처럼 채소가 냉장이 필요하면 반드시 냉장해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그런 요구가 있다는 의미일 뿐이고 당신이 그 요구를 충족시키면 좋지만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채소가 도착했을 때 그들이 정한 시간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배달 시간대, 즉 채소를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그들의 근무 시간 동안,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물품을 받고 그 외의 날에는 물품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 리드 타임은 말하자면 당신이 출하해서 그들이 수령할 때 최장 시간이 얼마나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즉, 아마 그가 주문한 후에 72시간 이내에 당신이 도착시켜야 하거나 또는 24시간 이내에 도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류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고객들의 요구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 측면의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그들의 요구, 즉 고객 측의 특성과 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들의 수요량, 얼마나 큰 양인지. 예를 들어 그들은 평균 C는 그들의 평균 수요로, 예를 들어 1번 고객의 경우 1번 고객은 상추, 양배추, 그리고 스페인 시금치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양, 그들의 수요량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았는데 이 파일이 좀 더 크고 모든 것을 나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각 주간 수요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마다 수요량을 3번에 나누어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2번에 나누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주 3번으로 나누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에게 일정한 기본량 이상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고객을 봅시다. 그는 상추를 원합니다. 상추라면 한 주에 대략 52상자 정도입니다. 그는 아마 3번에 나눠서 주문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주문할 때 적어도 15상자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있나요?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아직 이해가 안 되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선 진행하고 이 영상이 녹화되니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급 측과 수요 측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물품들을 배송할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통수단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중간에 바로 우리는 그 중간 단계를 물류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반드시 유일한 경로는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요소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적어도 반드시 교통수단은 있어야 합니다. 교통수단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벤으로 냉장 기능은 없고 또는 롤리. 라리는 일반적인 트럭으로 냉장 기능이 없으며 또는 냉동 기능이 있는 리펠 트럭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말하자면 냉동해야 하는 모든 채소는 운송 과정에서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벤이나 롤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구축하면 공급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측면도 있죠. 중간에 배달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물건들을 어떻게 배달할지에 관한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계산할 수 있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효과를 달성하는가입니다. 물론 모든 수요를 100%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구입니다. 물론 당신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당신은 그 고객을 맡지 말았어야 했어요. 우리는 당신이 이미 그 고객을 맡았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100%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모두가 2개의 제안서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즉, 2개의 기획안. 그 다음 당신이 비교해보세요. 즉, 당신들은 우리 규정된 몇 가지 조치 외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은 어떤 것을 계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떤 것이 문제에서 자세히 고려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 더 많은 조건을 추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의 하드 제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모든 것을 100%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요자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당연히 우리가 녹색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녹색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의 녹색 지표는 연료 소비를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한 연료 소비를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연료를 적게 쓸수록 차를 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그로 인해 채소가 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채소가 상하면 버려야 해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만약 너무 많은 채소를 버리면 환경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조건 아래서 당연히 신선함을 보장하고 손실률을 전혀 없애려면 채소마다 한 대씩 차량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시작 지점부터 도착 지점까지 전용 차량이 배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명백히 연료를 너무 많이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친환경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편으로는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손실률을 줄일 수 있을지,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연료를 소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비용도 통제해야 하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정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것들에서 수학을 사용해 계산해야 할 때가 있지만 그 결과는 사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학생들 각자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이 부분에서요. 그리고 당연히 2개의 제안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 비교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선정할 건데 제가 잊었는데 시모 씨가 잠시 후에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대략 몇 %를 선정할지, 그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보고서 제출 후에 우리는 결승에 참가할 6팀을 선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고서와 그것은
초기 보고서와 제출은 같은 데이터 세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결승에서는 약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며 그 6팀에게 더 높은 도전을 제공합니다. 어떤 특별한 돌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하고 모두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예선에서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바로 여러분의 보고서, 여러분의 제안서 A가 어떠한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제안서 B가 어떠한지, 왜 그렇게 하는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KPI 표가 있는데 그건 비용을 비교하고 연료 소모량, 정시 배송 가능 여부 또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A를 선택하거나 B를 선택한다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대체 어떻게, 왜 그런지, 물론 많은 것들과 세부 사항들은 부록에 나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계산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도록 순전히 상상에 의존한 게 아니라는 것을, 상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 작은 알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했는지 명확할수록 좋습니다. 두 가지 확실한 기준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며 이것은 절대 협상할 수 없습니다. 100% 모든 고객의 요구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늦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냉장이 필요한 채소의 경우 전체 물류 과정이 반드시 냉장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까 그 농장처럼 어떤 농장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수확하고 출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하에서 수치까지의 기간만 고려하며 그들이 언제 수확하는지는 출하가 없는 경우에는 수확도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하하는 날에는 최대 생산량이 2,000 상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즉,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귀사의 연료 소비량 등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한 주를 한 주기로 합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해결책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강조하나요? 그 다음에는 어떤 도구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지금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전에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 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할 프로그램도 작성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꺼내서 계산했어요. 현재는 사실 AI가 매우 편리합니다. 진짜 아주 편리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도구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 도구들이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심지어 초기안도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이 안을 최적화할 건가요? 여기 상황들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상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현재 S0부터 S2까지는 사실 거에 비슷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그걸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일단 모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긴급 상황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일부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답안을 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늘리거나 줄인다면 당신의 답안이 여전히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할지 여기서는 그냥 몇 가지 예를 든 것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그걸 고객에게 전달하고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의 농장과 하나의 고객이 한 대의 차량으로 연결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빠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연료 소모가 매우 큽니다. 이를 첫 번째 제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제안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A라고 한다면, 이런 제안서라면 우리는 대략 이 제안서가 전혀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무런 핵심이 없습니다. 또는 중간에 어떻게 운송할지, 한 대의 차가 근처 여러 지점을 지나며 수집한 후 출발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의 연료 소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 주문을 결합해 한꺼번에 배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이 판단할 필요는 없고 AI를 이용해 조정을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부록인데, 반드시 KPI를 아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실률. 어떻게 손실을 관리할지요? 보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농장에서 수확 후 보내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냐고 묻지 마세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농장에서 출하하는 것은 즉시 수확 후 바로 보낸다는 뜻으로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농장에 냉동 설비가 있는지 같은 것들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제안서는 다르고 고려하는 파라미터와 점이 다릅니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이고 질문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의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방금 말한 두 제안서 중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즉, 여기서 쉰개팀이 해커톤에 참가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이 쉰개팀이 동시에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30%에서 40% 정도의 팀을 선발할 것입니다. 예선 보고서 제출. 예를 들어 50팀이 참가하여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다면 20팀을 선발하여 20일과 21일에 온라인 보고를 진행하고 그 팀들 중에서 6팀을 선발하여 결승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승전은 총 6팀만 있습니다. 네. 그 보고서는 저희에게 PDF 형태로 제출하면 되고 인쇄해서 우편으로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채팅방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손상된 채소. 손상된 경우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손상이 발생하면 사실 그 수요량에서 제외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의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률이기 때문입니다. 허브의 고정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허브의 고정 비용은 여러분이 직접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브를 만드는 게 더 나을까요? 저희는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하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 허브의 고정 비용을 정했다면 학생들은 반드시 이 고정 비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참고했는지 알려야 합니다. 아니요. 전부 다 소프트 카피입니다. 선생님이나 학생들이 종이 보고서냐고 물어보는데 진짜 종이에 써야 하나요? 요즘은 종이 안 씁니다. 우리가 말하는 종이 보고서는 사실 소프트 카피, 워드 문서나 다른 파일입니다. 출력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래요? 출력할 필요 없나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PDF나 서턴을 제출하면 됩니다. 맞아요. 다른 질문 있나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소화해야 해요. 우리가 기다릴게요. 여러분에게 더 많이 드릴게요. 3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학장님, 화면 공유를 중지해 주세요. 자료를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게. 문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두에게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가 질문이 있을 때는 모두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이든 상관없이 원하시든
해커톤에 처음 참여하든 아니든 저희 공식 웹사이트에 가시면 해커톤 관련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우리의 일부 보고서 가이드라인, 그리고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모든 키스브 파일, 만약 섞이면 데이터셋이 여기에 놓일 것입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있으면 모두에게 알릴 것이고 현재는 버전 4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할 자료는 조금 후에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자료도 역시 조금 후에 제공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직 질문이 없으면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들, 친구, 해커톤에 참가할 거야? 꼭 체크하는 거 잊지 마. 즉, 해커톤에 참가할 거라는 뜻이야. 둘 다 참가하고 싶으면 둘 다 체크하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해커톤 페이지에서 업로드할 수 있어. 너희, 최종, 너희, 제안서 자료를 우리에게, 우리가 받으면 바로 등록할게. 물론, 우리는 반드시 3명의 학생을 요구해. 한 팀. 그러니까 너 스스로 같은 팀의 같은 학교나 다른 학교도 환영해. 그럼 내 해커톤 팀 이름은 뭐라고 할 거야? 그 다음 저장하면 우리 시스템에서 받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채팅을 좀 볼게. 챗남에 질문이 하나 있어. 좋아. 방금 이 학생이 이런 질문을 했어. 즉, 코딩을 해야 하나요? 좋아. 코딩. 사실 우리는 지금 도구를 쓰고 있어서 코딩을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내 자유야. 우리는 반드시 내가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는 않아. 혹은 내가 정말 코딩을 할 수 있고 간단한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지만 코딩은 필수 요구사항이 아니야. 팀 멤버는 2명만 있을 수 있나요? 즉 총 3명이어야 하고 너는 반드시 3명을 채워야 해. 맞아. 내가 알아서 3명을 모아야 해. 우리의 요구사항은 3명이야. 친구들을 찾아도 되고 그들이 전혀 기여하지 않아도 상관없어. 이름만 올려놓으면 돼. 하지만 반드시 3명을 채워야 해. 코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많은 인공지능 도구들이 꽤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는 거야. 즉, 정말 코딩을 잘한다면 문제없어. 당신이 그 데이터베이스, SQL 같은 것들을 전부 아주 잘한다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코딩을 한다고 해서 당신의 보고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결과를 봅니다. 맞아요. 최대 3명이고 반드시 3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혼자라면 주변 학교 친구 중 같이 참여할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2명이라면 1명 더 찾으세요. 이미 4명이라면 그 사람에게 다른 팀을 구성하게 하세요. 저는 이 2명과 함께 2개를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팀원이 각각 달라도 됩니다. 가능합니다. 레스스피 씨는 다른 2 친구입니다. 너의 해커톤은 다른 2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해커톤에 참가했거든요. 팀 구성은 합격해야 합니다. 아니. 팀을 구성할 때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팀을 만들어야 해요. 즉, 5월 20일에는 팀 구성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네. 당신들은 같은 제안서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0%에서 40%를 온라인 프레젠테이션으로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꽤 많은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가 기준은 로딩이 꽤 클 거예요. 만약 50쌍이면 대략 20쌍의 발표를 들어야 합니다. 대부분 몇몇 선생님들은 작년에 참가했습니다. 몇 명은 처음 참가하는 거고요. 괜찮아요. 아, 해커톤은 여러분이 직접 팀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건 세 사람이 제출한 제안서예요. 만약 우리가 나중에 모두를 그룹으로 묶는다면? 그럼 결국 어떤 제안서를 사용할 건가요? 우리는 정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 자신의 해커톤 팀원을 정하고 하나를 제출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사람이 논의한 제안서를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 저희 선생님들의 워트세프 그룹에 계신다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명뿐이라면 선생님께 다른 학교에 있는지 물어보세요. 다른 학생들은 제안서 가르치기 전에 팀을 만듭니다. 그 다음 온라인에서 토론하세요. 만약 다른 지역이라면 온라인 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제안서를 가르칩니다. 우리는 4시 10분까지 열려 있습니다. 저는 3분입니다. 괜찮아요. 우리 모두 선생님 그룹이나 학생 그룹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할 수 있어요. 제안서를 가르치는 시간까지 아직 약 2달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질문에 따라 다른 궁금한 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제가 잠깐 고칠게요. 같은 반 학생. 내가 신청한 후에 너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될 거야. 이메일 안에는 내가 학생 그룹에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한 링크가 있어. 개인 로그인을 한다면 등록을 마친 후에 이걸 선택할 수 있어. 워트세프 그룹 가입. 그 다음에 클릭을 한 후에 워트세프 그룹에 자동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래서 2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 응답 음량을 받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팀을 못 구성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 친구 2명의 이름을 넣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해도 괜찮고 저희도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팀을 못 구성하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탈락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참가조차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 아직 시간이 넉넉하니 대회에 참가할지 결정했다면 친구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발표할 수 있어요. 함께 참가할 수 있고, 그리고 팀으로 합류하세요. 친구들, 사실 당신은 발표를 아주 잘하는 몇몇 친구들도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승에 진출하면 발표를 해야 하거든요. 여러분은 역할을 나눠서 협력하세요.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제가 발표를 잘해요. 네. 그리고 발표는 영어로 해야 하죠. 맞죠? 네. 제안서는 반드시 영어로 해야 해요. 영어로요. 사실 지금은 많은 번역 도구들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언어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의 팀원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아주 잘할 거예요.
우리 제안서의 가이드라인에 아주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럴 거예요. 심사 질문 시간도 있을 거예요. 꼭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꼭 질문해야 하니까요. 작년에는 중국어로 답변하는 것이 허용되었나요? 아니면 반드시 영어로 해야 하나요? 우리 보고서는 영어로 하고 답변은 중국어로 해도 괜찮아요. 답변은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가 보고할 때 무슨 언어를 사용했어? 응, 영어로 했어. 우리는 이런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기회를 갖길 바래. 가정용 영어를 연습해서 보고서를 쓰고 소통하는 걸. 우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해. 너희 모두 앞으로 지금 당장 연습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될 거야. 차라리 중학교 때 아무도 너희를 웃기지 않을 거야. 과감하게 영어를 사용하세요. 영어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세요. 우리는 1분 더 열겠습니다. 만약 없다면? 오늘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아니요. 예선에서는 하나의 보고서만 필요하지만 두 가지 제안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제안을 비교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하나의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네. 대부분 답변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브리핑해주신 원장님과 수업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께 질문이 있으면 그룹에 물어보세요. 가능한 빨리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각자의 팀원을 찾아서 우리 해커톤에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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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